어떤 소년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공부할 때 본인은 공부를 못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밑바닥을 박박 끼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나 같은 사람의 인생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소년은 그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 예배에 전력을 다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돼. 그럼 내게 유익이 없어. 푼돈 때문에 허둔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이나 해야 돼? 이거 죽어라고 땀 흘리고 고생해봐야 손에 생기는 거는 푼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까짓 거 해야 돼, 이까짓 거 해야 돼, 이러질 않아요. 정말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해요. 제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했어요. 작은 일을 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 수 있다. 뭐 크고 뭐 대단하고 폼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서 현재 할 수 있는 작고 미미하고 별것 아닌 거 소홀히 여기는 사람 치고 제대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작은 일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인물됨됨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년은 대단한 거예요. 죽어라고 일해봐야 푼돈 조금 생기는데 그것도 주어진 일이라면은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태도가 남다르죠. 오늘 효빈이 보고 아내 보고 효빈이 일 좀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장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뭐 이제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 이제 결정이 나고 나면 이제 또 가르칠 생각이에요. 그 주님의 일을 하듯이 전력 다해서 그 일을 하라고. 뭐 기본급을 뭐 얼마 준다는데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자,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이 소년이 후에 모빌 런치라는 식자재 회사를 세워요. 그 다음에 새로운 회사를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참 감사하게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됩니다. 로젠버그 이야기입니다. 로젠버그 하면 잘 모르죠. 근데 뭘 염두에 두면 되느냐? 던킨 도나츠. 도나츠가 아니라 도너츠죠. 박재신 조용히 웃어. 제가 영어 발음을 하면 늘 이상하게 나오죠. 그죠? 아내도 가끔 저를 놀리는데 마티스 그런다고 막 이게. 72세 생일 파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식에 성공이 달렸다면 이 로젠버그는 성공 못하죠. 왜냐면 학력이 짧으니까, 생고생하고 밑바닥 기어다녔으니까. 근데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거죠. 이분은 밑바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 성공 후에도 그 밑바닥 사리 속에서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거죠. 김진우 목사님이 썼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 도매 산골에 자라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인재가 있었다. 대학원 졸업 후 나를 찾아와 상의를 하였다. 뭐 김재로 목사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한 획을 근 분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이분한테 조언을 얻으려고 찾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 대학원 이 정치학과 졸업한 이 인재, 시골 깡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로 성공한 이 인재가 목사님 찾아가 조언을 구한 거죠. 장래 정치가가 되고 싶은데 진로를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하며 조언을 청하였다. 나는 정성을 실어 그에게 일러 주었다. 자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서울에서 길을 찾으려 말고 고향으로 가게. 고향 마을로 가서 마을 이장으로부터 시작하게. 동네 노인들을 지성으로 섬기며 노인들의 심부름을 하고 받던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이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면장으로 올라가고 한 면을 쇄신한 다음에 군수로 나가게. 그 다음에 한 군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걸세.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된 후 서울로 진출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네. 자네 정도의 실력과 스펙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걸세.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밑바닥이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왔는데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뒷바라지하는 이장 노릇이나 하니 쓱 틀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서울 한복판, 여의도 한복판에서 국회의원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보좌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직급이 높아요.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보좌관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7급, 5급 이렇게 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은요, 꽤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국회의원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보좌관을 통해서 다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다음번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이 사람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흐지부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조언을 듣지 아니하고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들어가더니 그 의원이 낙선하게 되니 그 후로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다.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깊다. 그때 나의 조언을 듣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였더라면 지금쯤은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 되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밑바닥은 싫은 거예요. 힘든 건 싫은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은 싫은 거예요. 좀 하찮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 이런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 인간이 참 안 좋은 마음이죠.